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전 세계 매체들이 우크라이나가 동부의 마지막 거점 세베로도네츠크를 사실상 잃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서서히 그리고 튼실하게 우크라이나 전장을 장악해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헤르손, 멜리토폴, 마리오폴에 이어 동부의 마지막 거점 세베로도네츠크도 러시아 수중에 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베로도네츠크는 돈바스의 중심지라 그 의미가 큽니다. 세베로도네츠크를 발판으로 러시아군은 리시찬스크로 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러시아군은 리시찬스크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에 약간의 잔당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평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젤렌스키는 죽기 살기의 전투라고 하지만 이미 전세는 기울어졌습니다. 전 미 유럽 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스티븐 트위티 퇴역 중장은 이번 전쟁은 절대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없으며 돈바스가 러시아에 기울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보병과 전차를 집결시키지는 않았지만 포병 화력을 끌어모아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격퇴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트위티 장군의 견해는 주류 미디어에는 당연히 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을 게재한 매체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의 견해는 독일 좌파당 기관지 링케 자이퉁에도 소개됐습니다. 그는 AFU, 우크라이나 정규군 가운데 20만 명이 전사했든지 다쳤든지 미스테리하게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정규군 26만 가운데 20만이 워싱턴의 시야에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키예프 당국이 전사자 수를 감추거나 대규모 병력 동원을 성공적으로 했다는 게 거짓말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은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러시아군 손실 규모가 아니라 전선의 실제 상황을 알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스티븐 트위트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이라크 자유작전에서 대대장을 지냈고 그의 특수부대가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을 정도로 뛰어난 야전 지휘관 출신입니다. 독일의 슈피겔도 BND, 독일 대외 정보국 분석가를 인용해 러시아군은 8월까지 돈바스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트위티 장군은 우크라이나의 국수주의적 마이다니스트들은 그러면 헤르손을 탈환하면 된다고 환상에 빠지곤 하는데 이는 러시아가 옛날 우리 땅인 알라스카를 되찾자고 하는 소리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선전에 논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면서 그들은 히스테리에 빠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위티 장군은 또 헝가리 국회의장 라슬로 케베르가 젤렌스키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를 우크라이나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병력 손실의 심각성은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부장도 자기 입으로 털어놓은 바 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군이 하루 최대 전사 100명, 부상 500명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600명의 병력 손실이니 엄청난 규모입니다. 무기도 절대 부족이어서 탄약도 떨어지고 포병 화력의 경우 최대 20대 1의 열세를 보인다는 게 미국 측 추산입니다. 탈영을 하거나 포로로 잡힌 우크라이나군을 합하면 병력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는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밝힌 병력 손실에는 투항과 포로, 탈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로로 잡힌 우크라이나군이 슬라바 라시, 러시아의 영광을 외치며 엎드려 있다가 한 명씩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슬라바 라시를 외치며 일어나고 그게 싫으면 계속 엎드려 있으라고 하니 다들 자발적으로 슬라바 라시를 복창합니다.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에 투입하는 T-80 전차 행렬입니다. 열차 위에 T-80 전차가 빼곡합니다. 러시아의 전차가 거의 파괴돼 남은 게 거의 없다는 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돈바스 지역은 우크라이나군이 수년간에 걸쳐 요새화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투는 주로 참호전입니다.
참호에 숨어 저항하면 오래 버틸 것 같지만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우크라이나군이 폭격을 피해 길게 파인 참호에서 뛰고 있습니다. 폭격을 피해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들어간 곳은 토칙합니다. 일견 폭격에 안전할 것 같지만 의외로 취약합니다. 토치카 주변 통로 부분에 집중적으로 폭격을 가합니다. 안으로 들어간 병력들이 아예 탈출할 수 없도록 차단해 버립니다. 개미굴을 허물어뜨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러시아군은 이처럼 지구전을 준비했던 우크라이나군을 너무나도 쉽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전장 장악은 상당히 과학적입니다. 적시적소에 필요한 무기들을 배치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단거리 자주 방공 시스템 스트렐라로 저공 비행하는 항공기나 무인기를 격추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미사일이 불을 뿜고 날아가면서 하늘의 점처럼 보이는 작은 무인기를 정확하게 맞춰 떨어뜨립니다. 정찰용 무인기까지 격추시켜 버리니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 진지를 조준 포격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목요일 젊은 기업인, 엔지니어, 과학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대러시아 제재가 서구에 부메랑 효과만 발생시켰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를 봉쇄하려던 자들이 스스로를 봉쇄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들이 러시아의 비료 수출을 제한하는 바람에 물가 폭등만 불러일으켰고 에너지 수출을 막으니 그들 나라의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들이 푸틴 프라이스 하이크니 뭐냐 하는데 자신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국가라는 것은 주권 국가가 아니면 식민지일 뿐 그 중간은 없다고도 했습니다. 개별 국가이건 국가의 모임이건 주권 국가로서의 결정을 할 수 없으면 그건 벌써 어느 정도는 식민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민국가는 현재 지정학적 갈등에서 살아남을 역사적 전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구미의 개별 주권국가가 그 나라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집단 논리에 따라 러시아를 제재했다가 겪는 재발등 찍기를 비유한 겁니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무분별한 돈 찍어내기 탓이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의 경제적 어려움도 러시아의 에너지 금수 때문이라면서 러시아의 책임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한 피오트르 대제의 위협을 강조했습니다. 스웨덴을 북방 전쟁에서 무찌른 역사를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서구 매체들은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피오트르 대제의 북방 전쟁 이미지에 중첩시키려 한다면서 비난조의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일본과 1998년에 체결한 북방 4개도서 수역의 일본 어선 조업 관련 협정을 정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협정은 북방 4개도서 수역에서 조업을 하면서 어획량을 보고하고 러시아 측에 협력 지원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의 마리아 자하로바 대변인은 일본 측이 재무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협정을 정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불금은 4천만 엔 정도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러시아를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제외하는 제재에 참여했기 때문에 업협회에서 러시아에 지불금을 결제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해당 수역의 어획권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식탁 물가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러시아의 일방적 조치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방 영토의 상징성 때문에 자존심은 많이 구겨졌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법대로 한다는데 별 뾰족한 수도 없습니다. 러시아는 비록 사소한 사안이라도 양보하지 않고 국익을 지키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